음식에 담아낸 인문학 남기현. 이 책을 쓴 남기현님은 매일경제신문 기자로 유통부에서 1년간 식품팀장을 지내며 관련 산업과 시장 다양한 음식 문화를 취재하며 음식과 인문학에 대한 경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 책에는 다양한 음식에 대한 역사와 배경을 다루고 있는데 평소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하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초당 순두부. 허균과 그의 누나 난설원이 태어난 곳은 강원도 강릉이다. 그들의 아버지였던 허엽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문신으로 동인의 영수였다. 허엽은 동인과 서인 간 당파 싸움 여파로 파직당한 후 강릉 지역 삼척부사로 좌천됐다. 마침 허엽의 집 앞에 우물이 있었는데 물이 워낙 맑고 맛이 좋아 이 물로 두부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맛 좋은 두부를 기근에 시달리던 강원도 백성들에게 나눠줘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가 자연스럽게 두부를 떠올린 것은 강원도에 좋은 콩이 많이 났기 때문이다. 허엽은 집 앞 우물물로 콩을 끓여 콩물을 만들었다. 콩물을 응고시키려면 소금물이 필요한데 허엽은 동해 바닷물을 가져와 간수로 사용했다. 삼척부사 허엽이 만든 두부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것으로 소문나 금세 강원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허엽은 이 두부를 상품화해 전국으로 팔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 두부를 초당 순두부라고 불렀는데 초당은 다름 아닌 허엽의 호였다. 허엽이 살던 집, 즉 허균과 난설원의 생가가 있던 마을은 지금도 초당마을로 불린다. 굴비. 굴비는 한국이 낳은 전통의 별미다. 조기를 소금에 절여 말린 건어물이 굴비다. 조기를 지프로 엮어 매달면 등이 굽어지는 모양새가 되는데 등이 굽은 조기라 하여 우리 조상들은 구비조기란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구비는 구부러진 모양을 일컫는 순우리말 구비를 한자어로 표기한 것이다. 이 구비란 단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굴비로 변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보리굴비는 굴비를 보리 뒤주나 보리자루에 보관해 숙성시킨 것이다. 뒤주 안 온도는 서늘할 뿐 아니라 보리의 겉겨가 굴비의 기름기를 흡수해 비린내가 적고 장기간 보관도 용이하다. 짜장면. 작장면은 중국을 대표하는 면요리다. 중국에서 6손가락에 꼽히는 면요리로 알려져 있다. 작장면은 베이징과 산둥 지방이 유명했다. 베이징 작장면은 텐맨장과 황장, 숙주나물, 무, 배추, 오이 등을 볶아 만든 소스에 국수를 비벼 먹는 요리다. 산둥식 작장면은 소금물을 넣지 않고 오로지 텐맨장과 야채만 들어가 짠맛이 덜하다. 1883년 인천 제물포항 개항 이후 상당수 중국인들이 인천으로 건너와 둥지를 틀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과 가까운 산둥성 출신이었다. 이들은 고향 음식인 산둥식 작장면 요리를 인천 지역서 처음 선보인다. 산둥식 작장면이 한국으로 넘어와 얻게 된 이름이 바로 자장면이다. 초창기 자장면은 단맛은 거의 없고 짭짜름한 맛 중심의 산둥식 작장면 맛에 가까웠다. 그러다 1948년 왕송산이라는 화교가 춘장을 개발하면서부터 오늘날의 자장면 맛이 탄생했다고 보면 된다. 왕송산은 중국 텐맨장에 캐러멜을 첨가해 단맛을 냈다. 텐맨장이 한국으로 넘어와 춘장으로 진화하면서 예전에 없던 단맛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왕송산은 사자표라는 브랜드로 춘장을 만들어 팔았는데 1960년대 이후 정부의 분식 장려 운동에 힘입어 자장면이 데이트를 치자 사자표 춘장도 대박이 났다. 텐맨장 대신 춘장으로 맛을 낸 자장면은 짭짜름하면서도 단맛을 내는 대중 별미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됐다. 포테이토칩은 복수의 산물. 1853년 조지 크럼은 미국 뉴욕주의 휴양지 사라토가 스프링에 위치한 문 레이크 로지 리조트에서 요리사로 일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조지 크럼이 만든 프렌치 프라이가 너무 두껍다고 화를 냈다. 조지 크럼은 더 얇게 만든 프렌치 프라이를 내놨지만 손님의 불평은 멈추지 않았다. 손님보다 오히려 조지 크럼이 더욱 화가 났다. 그는 손님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는다. 손님을 골탕 먹일 생각으로 감자를 아예 종이처럼 얇게 썰어 기름에 튀겼다. 그리고 손님이 불평을 넘어 아예 폭발하는 장면을 즐길 작정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너무 맛있다. 이런 맛은 처음이다라며 손님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다른 손님들도 덩달아 이 새로운 감자튀김에 찬사를 보냈다. 곧바로 이 음식엔 리조트가 위치한 지역의 이름을 따 사라토가칩 또는 포테이토칩이란 애칭이 붙었고 사라토가는 물론 미국 전역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덴푸라의 기원. 포르투갈은 카톨릭의 나라라 예부터 쿠아투오르 템포라를 꼭 지켰다. 쿠아투오르 템포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각각 3일씩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총을 구하는 날이다. 포르투갈에서는 쿠아투오르 템포라 때 고기 대신 생선을 튀겨 먹는 전통이 있다.
1571년 일본 나가사키에 포르투갈 무역선이 입항했다. 에도 막부의 200년 세국시대를 끝내고 본격적인 개항의 물꼬를 튼 상징적 사건이다. 당시 일본 사람들은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새우를 튀겨 먹는 것을 보고 신기했다. 호기심 많은 일본인에게 선교사들은 새우튀김을 나눠줬다. 먹어보니 맛이 기가 막혔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 음식의 이름을 물어보았는데 선교사들이 쿠아투오르 템포라에 먹는 음식이라고 설명하자 일본인들은 이 튀김 음식을 템포라라고 불렀다. 훗날 템포라는 일본인의 발음에 맞춰 덴푸라로 변형됐다. 햄버거의 원조는 어디? 자신들이 햄버거의 원조라고 수많은 지역들이 주장을 하지만 실제 햄버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과거 몽골 제국이 중앙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정벌할 때 칭기즈칸이 가장 원했던 것 중 하나는 며칠 동안 말을 타고 달리는 중간에 언제든 간편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중 그는 양고기 찌꺼기를 모아 납작하게 만든 후 말과 안장 사이에 넣고 다니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잘게 다져진 고기를 지금의 햄버거 패티 모양으로 납작하게 만들어 먹는 음식 문화는 훗날 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이 모스크바를 점령했을 때 러시아에 전파됐다. 러시아 타르타르 스테이크는 17세기 독일 최대 항구 도시 함부르크에 소개됐다. 함부르크 사람들은 타르타르 스테이크에 소금 간을 하고 물에 적신 빵 조각과 잘게 썬 양파를 섞어 먹었다. 19세기 초 일부 독일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이 요리를 전했고 이 요리는 미국 내에서 햄버거 스테이크로 불리기 시작한다. 정리하자면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패티의 원조는 13세기 몽골 제국이고 이런 패티 스타일의 음식에 붙게 된 이름, 즉 햄버거란 이름의 기원은 17세기 독일 함부르크다. 뷔페의 기원. 바이킹들은 당대 최고의 항해술과 압도적인 체력과 도끼로 유럽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약탈 작업이 끝난 후 고향에 돌아오면 고향에 남아있던 가족들과 함께 파티를 열었다. 도적질에 온 수많은 종류의 음식과 술을 커다란 널빤지에 늘어놓고 소금에 절이지 않은 신선한 음식들을 배가 터지도록 즐겼다. 이 같은 형태의 식사를 스모르 가스 보르드라고 했는데 보르드는 말 그대로 널빤지 즉 식탁이다. 오늘날 뷔페는 바로 이 스모르 가스 보르드에서 유래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바이킹의 스모르 가스 보르드는 훗날 유럽 전역에 전파됐다. 그중 한 곳이 프랑스였다. 프랑스 사람들은 스모르 가스 보르드의 보르드에서 힌트를 얻어 음식을 늘어놓고 자유롭게 골라 먹는 방식을 뷔페라고 불렀다. 프랑스어로 뷔페는 스웨덴어 보르드처럼 식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외에도 이 책의 후반에는 다양한 음료와 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음식과 음료의 역사와 배경을 다룬 재미있는 책이다.